화면상으로 보시는 사전적 의미나 실체적 의미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관, 관리자, 지도교수 뭐 이 정도가 통상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프랜차이즈 앞서 교육사업이다라고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직영점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 방식이 가맹점 사업자에 그대로 인입이 돼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형태의 다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거에 맞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슈퍼바이저는 단순히 어디 뭐 직원 이런 단계를 떠나서 슈퍼바이저의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브랜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프랜차이즈 사업의 꽃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가맹본부의 사장을 대신해서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가맹점에 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슈퍼바이저를 이제 행하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30대 정도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해야 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대부분 40대, 50대 정도의 연령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이 미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될 건지에 대한 코칭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맹점 사업자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 슈퍼바이저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슈퍼바이저를 흔히 6시 1피의 업무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커뮤니케이터, 컨설턴트, 카운셀러, 체크, 코오디네이터, 프로모터, 통제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공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살필 줄도 알아야 된다. 조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홍보나 기획도 맡아서 해야 된다. 다 해야 되네요. 슈퍼바이저는. 가맹점 통상 이제 한 명이 이 조직에서 가맹점을 맡게 된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통상 25개에서 30개 정도를 통상 많이 맡거든요. 물론 뭐 커피 업계 같은 경우에 더 맞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 20개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또 같은 상황의 상권도 아닐 거고요. 같은 상황의 같은 연령대의 가맹점주님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각각의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건데 그 상황에 맞춰서 살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본사 정책을 인입함에 있어서 조정할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매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슈퍼바이저 직책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의사소통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당장 이 일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맹본사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가맹점 사업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라는 통제와 규제에 관련된 능력도 발휘하셔야 되고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슈퍼바이저. 자, 슈퍼바이저는 앞서 역할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관리자일까요? 조력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 부분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매장에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른 매장에는 관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개를 맡고 있다 그러면 20개의 자녀라고 그럴까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 역할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슈퍼바이저인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쪽은 QSC나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해줄 거냐? 이거에 대한 그 강약을 잘 조절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슈퍼바이저는 진짜 업무가 많은데요. 매출 관리 하셔야 됩니다. 메뉴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 물론 뭐 광범위하게 보면 다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좀 업무를 약간 좀 쪼개봤습니다. 마케팅 관리, 구매 관리, 위생 관리, 채권, 고객 관리, 조정자산 관리, 서비스 관리, 인력 관리. 이 상황에 따라서 본사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가맹점 사업자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정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갖고 있는 주방 설비, 오븐일 수도 있고, 간택기, 냉장고, 제빙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정기적인 예방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고, 하게 되면 자산에 문제가 생기게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있을 수 있고요.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리는 여러 기회가 있겠지만, 매장을 몇 명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인력 관리인 거냐. 자, 여기에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운영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달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매월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원가, 아니 우선 매출, 원가,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이 정도가 나가고 나면 수익이 되겠죠. 이 수익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에는 구매 관리와 인력 관리와 서비스 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출이 나오려면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 메뉴에 대한 퀄리티를 관리해야 됩니다. 퀄리티를 관리하려면 위생 관리를 해야겠죠.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채권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과맹 본사를 통해서 3PL이든 4PL이든 물류 식자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물류에 관련해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슈퍼바이저는 한마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좀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슈퍼바이저는 그냥 그만큼 일이 많고 또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자, 슈퍼바이저는 해당 아이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상권 조사부터 매장 운영 전략, 이런 업무 연계 플로우를 경험한 사람만이 점포의 오퍼레이션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맹점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슈퍼바이저입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지적이나 관리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선 가맹점주님과의 스킨십이 먼저일 거고요. 그 스킨십은 허심탄회한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장을 같이 잘 되게끔 상권 조사와 마케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운영 전략을 짜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맹점 사업자와 거기 담당 슈퍼바이저의 관계는 시작된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맹본사에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서, 매뉴얼은 우선 기본적으로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여러 가지 지원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본사의 방침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리고 우리 본사의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업무 방향인 거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맹점 사업자와 카운셀러의 관계도 같이 갈 수 있겠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도 재빠르게 성의를 다해서 대응. 중요한 단어는 성의를 다해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은 누구도 예측을 말 그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숨거나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움직인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켜주는 것. 그 데이터화를 어떻게 해석할 거고 이 해석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업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쉽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력도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뛰어넘을 얼마 안 되는 경력이라고 그러면 그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30대 중반 분들이 통상 슈퍼바이저 분들을 많이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상대를 하려면 점주님들은 연령대가 약간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슈퍼바이저 분도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셨겠지만 여러분보다는 가맹점 사업자가 조금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동등한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경험은 시간이 지나가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식을 어느 정도 겸비한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슈퍼바이저를 뽑을 때 대부분 직영점에서 1개월, 3개월 정도의 현장 경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나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퍼레이션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이 관리하는 문제점을 보려면 슈퍼바이저의 현장 경험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서와 내뉴얼 말씀드렸었는데 가맹사업은 가맹사업 법률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정보공개서가 있고요. 표준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생겨나면서부터 슈퍼바이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도 슈퍼바이저는 필요합니다. 그 가맹점을 제일 잘 아는 건 그 슈퍼바이저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라던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나중에 담당하실 부분도 슈퍼바이저입니다. 가맹계약과 개설영업은 담당자가 따로 있을지언정 그 계약서를 인계받는 것부터가 슈퍼바이저의 업무의 시작입니다. 정보공개서는 며칠 전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제대로인 법적인 부분을 지키면서 제공됐는지에 대한 제공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가맹점 출점 위치에 대한 상권 조사부터 슈퍼바이저의 업무는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슈퍼바이저는 회사에 대한 우선 충성도가 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업무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진실되게 있게 맞이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슈퍼바이저 업무는 정말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컴플레인 내주는 고객은 고마운 고객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안 오는 고객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맹점주들은 자기 구역 내 모든 경쟁사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죠? 슈퍼바이저가 코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고 하는 가맹사업법의 기본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맺을 때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예상 매출액이라는 게 통상 저희가 유통사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상은 예상 매출 산정서에 4가지 작성 방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많이 합니다. 점주님, 가맹점 사업자가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거기 매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말은 하면서도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건 안 되고요. 물론 작성할 페이퍼나 여러 건 많이 있긴 하죠. 현장에서 얻은 정보가 바로 본사의 지식으로 쌓여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현장에 얻은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맹점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그 가맹점 사업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슈퍼바이저입니다. 자, 판단력, 설득력, 추진력.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가맹점에는 어떤 개선책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본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이 떨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자.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 찬성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권은 우리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가격을 올리는 거를 환영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어떤 곳은 이도저도 아닌 곳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이 매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매장의 본사의 정책을 이입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 이 매장은 현재 어떤 부분을 해야 매출, 수익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슈퍼바이저만이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현재 사회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현재 고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기획 의도가 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4P, 마케팅 7P, 페르소나 마케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우선 내 브랜드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52시간 근무제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52시간도 부족하죠. 주말에도 연락 오는 경우는 많을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외식일 경우에는 주말에 영업을 안 한다는 외식은 솔직히 오피스가 몰려있는 여의도 이 정도 아니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질문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화 받는 사람은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직책을 가지신 분은 물론 그 직책에 맞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직책을 맡는 순간부터 이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열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가맹본부는 우선 브랜드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맹계약서 관리해야죠. 이걸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하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훈련, 또 시장조사, 현재는 어떤 마케팅이 먹히는지,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공급망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각종, 요즘엔 IT가 같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운영 방식이 많기 때문에 포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기술 정보 보안,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소비자 트렌드를 알아야 마케팅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케팅 광고를 할 수 있어야 우리 가맹점 사업자에 맞는 광고인지 볼 거고요. 여러 가지 위기 관리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 이건 두 번째다 얘기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가맹본부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좀 더 대응이 빨라지겠죠. 자, 가맹점 사업자를 거꾸로 한번 볼게요. 식품 안전 및 위생. 특히나 분식 쪽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외식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계약 정도 되면 식중독 발생하는 시기죠. 추석 정도 되면 또 식중독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정도 되면서부터 아이스, 얼음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제빙기 필터 관리 잘하고 있는지, 제빙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공급망 문제. 본사 물류를 쓰긴 하지만 본사 물류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 쓰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공급망 문제, 건강 규제 준수, 가맹점 사업자분은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시장 경쟁. 나와 같은 업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업을 하게 되면
통상 점심, 저녁. 내가 순댓국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순댓국집만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점심 먹을 점심을 판매하는 업종이 다 경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7,000원짜리 순댓국, 아니, 지금 7,000원 아니죠. 한 10,000원짜리 순댓국집을 새로 오픈해서 먹으러 가려다가 가는 길목에 다른 매장이 다른 업종인데 2,000원 할인을 해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경쟁점이죠. 인력 관리. 예전 손익계산서와 지금 손익계산서의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하고요. 브랜드의 일관성을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느냐, 위기 대비 비상 대응할 수 있느냐. 요즘 배달을 안 하시는 분 없을 거고요. 통상 분식 같은 경우에 김밥을 포장해 가서 언제 드시는 건지 모르죠. 또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포장지에 1시간 안에 드셔야 됩니다라고 표기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대비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고객이 거꾸로 연락 오는 경우, 매장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죠. 뭐 먹고 배가 아팠다, 뭐가 이물질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 본부에서 준비해서 뿌려놓는 이 매뉴얼도 중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성. 가맹본부가 갖고 있는 직영점은 이런 상권에서 좋은 높은 보출과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이 브랜드는 어떤 식의 마케팅 홍보를 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상권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슈퍼바이저가 어떤 업무와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지,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가맹본부에서는 직원으로서 어떤 내용에 대한 이슈를 대응을 해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로서 어떤 이슈를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